안녕하세요. 박성구 주임이 함께하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박성구 주임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기업 분석 리포트 하나, 그리고 산업 분석 리포트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기업 분석 리포트로는 저희가 음,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을 하나 갖고 왔고, 네, 산업 분석 리포트에서는 최근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조선업종에 관련된 그 네. 중국 쪽 모멘텀이 나오면서 그 중국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었는데, 뭐 조선의 전반적으로 PQC 관점에서 어떻게 조선업종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네, 이렇게 오, 그런 산업 하나 리포트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달 주식시장 리뷰와 이번 달 시장 전망을 하면서 네, 지난달 코스피에서 루저는 어떤 기업이고 위너는 어떤 기업인지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을 제가 다 보거든요. 네, 근데 HD 조선그룹의 네. 주가 상승이 4월 달에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아니면 뭐 현대중공업 네. 뭐 이런 조선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딱 적절한 시점에 네, 산업 리포트를 가져오셨군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이오테크닉스. 네, 야, 이 반도체 사이클이 있을 때마다 네, 항상 장비 쪽에서는 늘 이오테크닉스가 네, 늘 약간 보면 항상 그 마라톤으로 따지면 네, 뭐 케냐나 이디오피아 네, 늘 순두그룹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언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업을 딱 보면은 외국 기업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 레이저 하나만으로도 뭐 자르는 거나 아니면 뭐 구멍 뚫는 거, 그리고 뭐 음, 어닐링이라고 하는 웨이퍼 치료 뭐 이런 네, 각종 장비들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가 탑 티어라고 할 수 있는 뭐 TSMC, 네. 삼성전자, AS, 얌코어 이런 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음, 자, 이 이오테크닉스 오늘 제대로 한번 공부해 두시면, 네. 예, 평생 투자하는데 네.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리포트 한번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 개요 쪽 먼저 말씀드리면 이오테크니스는 시가총액은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한 2조 8천억, 9천억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PER은 40배, PBR 4.5배, 내년 기준으로는 PR이 확 떨어지게 되는데 25배까지 떨어지고 PBR은 3.8배, ROE는 16.77%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보시면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다 모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거를 보실 수 있고, 지분 구조로는 성길동 회장님이 외 10인이 31% 정도, 베일리 길포드가 7.3%, 외인이 22%좀 안 되게 들고 있고, 자사주는 한 1.7%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89년도 설립된 이후 약 35년간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공급해 왔는데 반도체양, 마커, 어닐링, 커팅, PCB양, 드릴러,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랑 반도체의 그 기판에 따지는 PCB 이쪽으로만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매출 비중이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래에 지금 주가 차트에 대한 그리고 설명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5만 원이 안 되던 주가가 15만 원까지 무려 1년에 거의 3배가 정도가 났는데 이때 이제 언링이나 뭐 레이저 관련된 각종 기술들을 해서 장비를 구현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미국 일본의 디스코 사태 특허권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면서 이 장비를 팔지 못하게 아, 되었습니다. 어,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그 특허가 끝난 작년도 1월 정도서부터 이제 가파르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커, 어닐링, 커팅 이렇게 사업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마커 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왼쪽에 반도체 마킹 공정 그림이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커는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패키징이 진행되지 않은 칩, 그리고 테스트까지 완료된 반도체 완조품의 제조사, 제품명 등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정입니다. 왼쪽 봐주시면은 이 반도체 칩 또는 패키징이 완료된 완제품에서 불량률이 발생할 경우 마킹된 정보를 통해서 추적하는 데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잉크라고 합니다. 이 잉크를 발라서 마킹을 했었는데, 음. 어,
공정이 진행됐었지만 수모품 비용이 줄어들고 공정 소요 시간이 적게 늘고 취급 난이도도 쉬워지고 환경 문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2000년대에서부터 이오 테크니스가 하는 레이저 마킹 장비로 대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레이저 마커의 점유율은 국내에서는 95% 사실상 독점이고 글로벌에서도 65%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레이저 빔을 4개로 갈라서 한꺼번에 4개의 가공물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빔을 개발해서 레이저 마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레이저가 이렇게 한 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레이저 빔이 이 한 줄에서 나오는 거를 4개로 갈라서 한꺼번에 4번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칩넷 구조라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칩넷 구조 확대로 과거에는 SoC라고 하는 이 시스템 온 칩입니다. 칩 하나에 모든 시스템을 다 넣게 되는 이 단일 구조의 칩에서 기능별로 구분해 칩을 만들어내가는 칩넷 구조로 자연스럽게 칩 개수가 상승하면서 이 칩의 마킹을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이 칩의 마킹을 하는 동사의 마커 수요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레이저 마커는 10%에서 15% CAGR 성장과 더불어 동사의 캐시카우 장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반도체 외면에 그냥 그 글자를 쓰는 용도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독점적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는 95%, 네. 글로벌리도도 65%나 되는 네. 그런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언릴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회사의 핵심 제품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 그림하고 오른쪽 설명은 제가 리포트를 따온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읽으면은 아마 100명 중에 95명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에 저거 그 박스로 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언릴링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표면을 가려는 후 냉각해 재료 표면을 변형시키는 과정인데 저희가 왜 칼을 만들 때 네. 뜨겁게 달궜다가 또 망치로 두들겨서 그러죠. 다시 냉각수에 넣고 다시 뜨겁게 했다가 냉각수에 넣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반복되게 되잖아요. 예.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를 열 처리하는 공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 그냥 글로 말씀드리면 칼을 다듬을 때 높은 온도로 가열했다 다시 식히는 담금질 과정을 반복해 금속 성질을 내도록 하거나 더욱 좋은 재질로 바뀌도록 하는 그 공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왜 필요로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이온 주입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 어닐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반도체가 정기적인 성질을 갖게 하는 공정으로 웨이퍼의 반도체 성질을 불어넣는 공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수 웨이퍼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왜 웨이퍼에 대해서 인곳이라고 합니다. 인곳이라고 해서 요거를 잘 이렇게 나눠서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하나를 웨이퍼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웨이퍼는 그냥 실리콘 성분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 처음부터 이게 반도체 성격이 있는 게 네,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웨이퍼에 저희가 이온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이온을 주입해야지만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온을 주입할 때 기존에 이제 실리콘 성질은 실리콘 원자들이 이 이온을 주입함으로써 이게 다 배열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어닐링 과정을 하면은 다시 실리콘은 실리콘대로 이온은 이온대로 원하는 그 자리에 딱 배열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도체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온 주입 공정에서 웨이퍼 내부에 있던 실리콘 원자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이탈하게 되는데 원래 있던 실리콘 원자와 새로 주입된 불순물 원자들의 원래 자질을 차지해야 웨이퍼가 반도체 성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닐링 과정으로 각 원자들을 의도한 위치로 보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불순물 원자, 이 이온의 확산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입이 완료된 불순물 원자들을 필요한 깊이만큼 깊게 확산시키고 반대로 외부 높은 온도의 공정에는 영향을 덜 받게 불필요한 확산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 오른쪽에 게플링 공정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져 있는데 이 아래 사진 4개 중에서 맨 오른쪽 거를 봐주시면은 이 이온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가운데에 그 이 이온이 계필 납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중간에 많이 비게 됩니다. 근데 이 어닐링을 하면은 중간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게플링 공정이라고 하고
그 왼쪽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봐주시면은 이 도펀트라고 하는 것들을 깊숙하게 또 넣을 수 있는 그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링 공정 효과라고 해서 이 흐트러져 있는 거를 정확하게 배열해 줄 수 있는 이런 총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넬링이라고 하는 장비도 지금 레이저 어넬링이라고 하는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HPSP하고의 고압수소 어넬링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처로는 삼성전자의 디램노드 1Z라고 하는데 이 16년도 이후서부터 레이저 어넬링 장비가 사용되고 있고 이 원빛 라인부터 레이저 어넬링 수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는 이오테크니스가, SK하이닉스로는 DIT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그 기존에는 이오테크니스가 삼성전자의 독점 납품이었습니다. 예. 이 기술 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독점 납품을 했는데 이 공동 개발 특허 완료로 타사, 뭐 SK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 이쪽으로도 납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DIT로도 소송을 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디램뿐만 아니라 지금 1Z에서부터 레이저 어넬링을 사용했고 그 반도체 메모리가 1Z, 1A, 1B, 1C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 1B서부터 이 레이저 어넬링의 장비가 급격하게 사용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지금 낸드나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반도체 외부에다가 그냥 적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닐링이라고 하는 장비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납품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싱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말 고도로 하는 고도의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이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레이저 다이싱 쪽에서는 디스코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런 시장에서 이런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거 레이저로 자르는 이제 다이싱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싱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웨이퍼에 만들어진 반도체를 개별 칩으로 분류해주는 공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레이저 방식 그리고 메시너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 레이저 다이싱 공정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다이싱 공정의 주된 방식인 이 메시너리컬 다이싱 이거는 이 동그란 판으로 이 웨이퍼를 그냥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예. 이 동그란 판에 그 끝에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웨이퍼를 이제 정교하게 잘라내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웨이퍼의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치핑 왼쪽 그림 봐주시면 치핑이나 뭐 크랙 이런 결함에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봐주시면 스트레스 다이싱이 나오게 됩니다. 예. 스트레스 다이싱은 웨이퍼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표면을 직접 절삭하는 기술인데 레이저 에너지를 통해서 웨이퍼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 다이싱을 제거하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웨이퍼 전면에 실리콘 부스러기가 붙어 이를 제거하는 공정이 요구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웨이퍼 안에 정말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 패키징하기 전에 그 개별 칩별로 좀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디스코에서 납품을 했던 뭐 톱니바퀴처럼 이게 돌아가면서 이 웨이퍼를 잘라버렸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오테크니스가 이제 납품을 시작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레이저를 통해서 이 웨이퍼 위를 그냥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예. 이 웨이퍼 두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가운데가 잘라져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힘을 조금만 주게 되면은 밑에 그림 봐주시면 이제 세 번째 압력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위에 누른 이 압력을 조금만 주게 되면은 이 개별 칩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갈수록 지금 HBM이나 이런 쪽에서 이 웨이퍼의 두께를 얇게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이런 기술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게 이오테크니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피부 미용 기계 네. 예전에 제가 루트로닉 갔을 때 그 루트로닉에서 이 피부에 얼마나 그 레이저가 네. 침투하는가 네. 그걸 무슨 용어로 그 얘기했는데 테라 뭐 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레이저를 뭐 피부에 5mm 침투를 시키느냐, 네. 10mm 밑으로 침투시키느냐, 네. 네,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레이저는. 맞습니다.
그 이게 약간 스텔스 다이싱의 그런 개념이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내장 예를 들어서 심장이 조금 안 좋다고라고 하면은 네. 기존에는 이걸 이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심장을 고치게 되었는데 어. 이 스텔스 다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깥에서 아무런 절개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심장을 그냥 레이저로 고치는 거거든요. 음. 이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핵심적인 제품이고 이오 테크니스가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레이저 그루빙이라고 하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칩 분리 이전에 홈을 만들 때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인데 블레이드 휠이 아닌 레이저를 통해서 홈을 만들기 때문에 이 메케니컬 스윙에서 발생한 치핑, 크랙, 가공, 품질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HBM이나 D램 웨이퍼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그루빙이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다이싱은 말 그대로 그냥 칩 자체를 그냥 잘라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루빙은 위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주는 용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이저 풀 커팅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블레이드 휠이나 익스펜션 테이프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레이저 기술만을 활용하여 칩을 분리시킬 수 있고 레이저를 1회 또는 여러 차례 조사하여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만들어주는 공정인데 사실상 스텔스 다이싱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스텔스 다이싱보다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네. 이 스텔스 다이싱에서 사용하는 웨이퍼보다 더 얇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 풀 커팅이라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릴 공정이라고 하나 또 있습니다. 드릴 공정은 이제 말 그대로 구멍을 만들어주는 공정인데 이 PCB 기판에 구멍을 뚫어 기판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 간 신호 전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데 반도체 미세와 함께 반도체 인앤아웃 단자가 많아졌고 PCB 기판에도 더 많은 구멍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구멍 자체도 컸는데 이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게 되면서 이 레이저 드릴 공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쳐놓은 것처럼 이 마이크로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는 UV 레이저 방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오 테크니스가 하는 핵심적인 마커 그리고 어닐링 그리고 자르는 다이싱 이렇게 세 개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제서야 이오 테크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확실하게 네. 알겠네요. 처음에는 이 말 그대로 뭐 삼성 네. 이 칩에다가 그죠? 네, 예, 이름 새기는 네. 그러면 진짜 레이저 마킹만 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어닐링이라는 네, 이 들어보니까 되게 이 어닐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네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끔 이온을 주입하고 나면 웨이퍼 표면에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네, 그걸 갖다가 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네. 이 어널링을 하고 그리고 이 레이저 다이싱 요 부분이 한 7, 8년 전에도 네, 이 성 대표님 IR 할 때 가보면 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자, 이 블레이드 방식에 아무래도 이렇게 칼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자르면 네. 이 소위 말해서 클리어 컷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걸 갖다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하셨는데 이제 이 레이저 다이싱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야, 삼성전자로 이제 나간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실적이 막 찍히지 않는 구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왜냐면은 1B 나눠서부터 레이저 어닝이나 이 스텔스 다이싱 이쪽이 급격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거다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TSMC의 뭐 디몬더 이런 작품까지 납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에 투자 대해서 포인트 말씀드려야 한번 되는데 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이제 독점 시장인 레이저 다이싱의 두 번째 플레이어입니다. 이미 다양한 반도체 공정에서 레이저 기술이 적극 채택되고 있으며 다이싱 공정에서도 레이저 다이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제 공정 미세화인데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면은 기존 방식을 진행할 때 웨이퍼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칩 가장자리가 깨지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함에 취약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웨이퍼의 두께가 700에서 800 마이크로 수준이었는데 최근 60 마이크로까지 반막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면 이러한 문제는 점차 심화되었고 결국 다이신 공정의 기술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다이신 공정은 일본의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으며 동선은 레이저 다이싱 부문 장비화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오랜 기간 장비를 개발했고, 레이저 그루빙 장비는 2023년 공급을 시작했고, 스텔스 다이싱은 2024년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시점은 늦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레이저 응용 기술이나 레이저 소스 내재 부분, 장비 대응 능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고, 고객사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이저 커팅 장비 매출 비중은 23년도 한 자릿수 초반에서 24년도 한 자릿수 후반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이게 지금 디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오테크니스가 굉장히 부각을 받는 이유가, 네. 이 디스코사는 위에 그 두 번째 봐주시면 레이저 소스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 가격의 거의 절반 되는 가격을 매번 소모품으로 비용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오테크니스는 이 레이저 소스가 내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비의 7분의 1 가격으로도 이 소모품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스코사보다 장비 가격이 10% 비쌈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디본딩 공정 장비 진입입니다. 이게 24년도 글로벌 비메모리 및 오사트 업체에 디본더 장비를 새롭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TSMC 시장이고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정 미세화에 따라 반도체 두께가 얇아지면서 웨이퍼에 가하는 충격 감소 및 효율성 부분에 우위가 있는 레이저 디본더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레이더 디본더 매출액은 다소 미미하겠지만 25년도 생산업체 및 오사트의 카페 확장에 따라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디본더는 왼쪽 그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공정 중에 웨이퍼를 이동할 때 사용되는 캐리어 웨이퍼 그리고 필름 등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장비가 디본더 장비라고 합니다. 반도체 두께가 얇아지면서 공정 중에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캐리어 웨이퍼 위에 웨이퍼를 놓아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걸 떼어주는 장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대되는 투자 포인트이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닐링 공정은 이 펄니스 그리고 RTA 방식으로 웨이퍼 전체에 열을 가하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웨이퍼 두께가 얇아졌고, 어닐링 공정 중에 웨이퍼 가장자리와 중앙 부분에 동일한 온도를 전달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웨이퍼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에 열을 강할 수 있는 레이저 어닐링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전자 메모리는 16년, SK하이닉스는 21년도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로직, 핀팻, 파운드리에 이어 메모리, 디램, 원제트 이하 공정에서 레이저 어닐링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줄쳐놓으신 거 봐주시면은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디램 원제트 비중이 가장 컸지만 21년도 메모리 3사는 디램 1A의 양산을 발표한 이후 22년에서 24년 선당 고정 캐파를 확대하고, 디램 1B의 경우 22에서 23년도 양산 발표를 했으며 23년부터 캐파 증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 기준 디램 1B 캐파는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위에 세 개 있는 그림에서 맨 오른쪽 봐주시면은 이 1Z부터 1A, 1B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HBM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HBM 3, 2부터 SK하이닉스가 이 1B 나노 공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급격하게 많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환경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장비나 어떤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커팅 장비 본격 확대, 두 번째 디본더 신규 공급, 세 번째 어닝 수요 증가로 24년도 실적은 YY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6% 증가한 4,100억 원, 영업이익은 YY로 170% 증가한 764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반도체형 장비 공급 확대에 따라 반도체 매출은 225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배경은 첫 번째로 레이저 커팅 장비의 본격적인 매출 확대, 두 번째로는 신규 장비 레이저 디본더 공급 시작, 세 번째 선단 고정 확대에 따른 레이저 어닝 수요 증가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5,580억 원으로 YY로 30%, 영업이익은 1,382억 원으로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것도 한 80% YY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9만 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하셨는데, 목표 주가는 11개월 포워드 EPS 6,369억 원에 타겟 PER 44.9배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다이신 공정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디스코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적용하여 산출했으며, 여기서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레이저 다이신 기술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스코가 원래는 기존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레이저 방식에서는 이오테크니스보다 지금 기술력이 많이 기술력에서는 레이저 기술력에서는 디스코보다 지금 이오테크니스가 더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동일 PER을 적용을 하신 것 같고, 이 펄스 듀레이션이나 레이저 내재화 부분에서 동사 대비 열이 있다라고 합니다. 디스코가. 공정 미세화에 따라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지고 궁극적으로 레이저 기술만을 활용하는 풀컷 공정 도입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커버리지 인지 게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게 거의 지금 포워드 PR 기준으로 항상 30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비싼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EPS가 좀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그만큼 세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용어들이 약간씩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는 한데, 아까 그 루트러닝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이 레이저 펄스 이 조사 속도, 네. 레이저를 1초에 도대체 몇 번을 이제 네. 쬐느냐, 뭐, 그러면서 여기 속도에 따른 용어들이 나오는데, 보면, 그 3페이지에 중간에 가로친 거, 네, 투자 포인트 2 위에 바로, 네. 여기 나노초 레이저. 그렇죠. 네네. 예.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노 세컨드 할 때처럼 네. 이 1초에 뭐 몇 번,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이 쪼이는 게 피코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fem코, 뭐 fem초,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기술이더라고요. 네, 그거를 뭐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깊이가 좌우되고 하던데, 레이저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디스크보다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맞다, 그죠,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레이저 하나로만 정말 몰두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간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특허권이 끝난 상황에서 디스코가 충분히 그쪽 시장에서 경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커팅하는 이 부분도 기존의 방식이 이 디스코가 하는 게 이 메카니컬이라는 거가 뭐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네. 말 그대로 무슨 이 블레이드 네. 칼로 이렇게 쭉쭉 자르는 네, 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좀 갈수록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 웨이퍼가- 공지, 네, 맞습니다. 예, 웨이퍼가 훨씬 더 작아지고 미세화 공정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게 하나의 원가 네, 경쟁력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면 이 레이저 커팅 방식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원B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메모리 3사나 TSMC 이쪽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야, 웬만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장비나 조사를 해보면 일본 업체들이 탑티어면 우리가 네. 1.5티어.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본의 디스코보다도 앞서 있다라고 하니까 예, 굉장히 유망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시장이 실제로 커진다는 거를 디스코 자체적으로도 인정을 한 게, 디스코가 원래 이 기존 방식을 고수를 하고 레이저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스코에서 그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레이저 개발에 완전히 뛰어들었거든요. 오. 그 말은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를 검증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이 레이저 방식으로 다 바뀐다라는 걸 디스코 쪽에서도 인지를 한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PER 차트를 가져오셨는데 네. 아까 보니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배가까지 떨어지긴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말 뭐 코로나 때라든지 네. 22년의 그런 마켓 자체가 크게 위축을 받을 때 아니면 14배까지는 안 가고 보니까 20배에서 네. 30배 많이 올라갈 때는 한 50배까지도 가는데 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나서 아마 PR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반도체가 23년까지는 이 침체기였고, 그죠? 네. 올해 내년까지가 좋아지는 시기인데, 그냥 기존의 레거시 공정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 레이저 어넬링이라든지, 네. 레이저 커팅 방식,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성장산업이고 TSMC가 사실 한국 벤더의 반도체 장비는 잘 안 갖다 쓰거든요. 네. 그럼 이 디본더나 이 레이저 쪽 장비를 갖다 썼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력이 이미 검증이 된다라는 걸 그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자, 미세화 공정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딱 우리가 정리를 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은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24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8.5, 네. 내년도가 24.8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조선산업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